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당선이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NBS 조사가 그동안 모든 여론조사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계속해서 그런 추세를 보여온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일주일 전에는 동률이었습니다. 동률이던 이 지지율이 무려 9%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은 5%가 오르고 이재명은 4%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차이가 났을까?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 중도. 이젠 중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젠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젠 굳어졌다고 봐야죠. 이젠 정말 막판 중도 싸움인데 이렇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중도층에서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완전히 윤석열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언제나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NBS 조사 이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15일, 16일입니다. 14, 15, 16, 3일 동안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40, 이재명은 31, 윤석열이 9%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동률이었습니다. 지지율 차이가 35, 35 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5%가 오르고 이재명은 4%가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5일 전에 제가 지난주 즈음에 그러니까 4, 5일 동안 있었던 왜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했느냐 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후보 등록 그 다음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게 지난 7번의 대통령 선거 결과였다.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 3, 4일간 이루어졌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25개였는데 그 25개에서 윤석열 후보가 모두 이겼는데 24개에서 이겼는데 한 곳이 동률이 나왔다. 그게 바로 NBS 조사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NBS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전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가장 낮았고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윤석열 후보는 가장 낮다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하게 되고 이재명 후보 쪽,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신임하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게 이번 일주일 만에 뒤바뀌어 버렸고 윤석열 후보는 처음으로 4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40%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주일 만에 윤석열 후보가 9% 이상 앞서가는 지지율 동률에서 9% 이상 앞서가는 데는 소위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중도층 민심이었습니다. 이 중도층 민심이 지난주만 해도 이재명 38, 윤석열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윤석열은 7%가 오르면서 37%, 이재명은 10%가 빠지면서 28%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중도층에서 압도적으로 지난 일주일 만에 윤석열로 지지율이 갑자기 몰리면서 이 전체 지지율에 이런 놀라운 결과, 놀라운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천지개벽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가장 믿었던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충격을 받은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가장 나쁜,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였는데 이것마저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무려 10% 가까이 앞서게 되는구나. 도대체 이제부터 터져 나올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압도적으로 윤석열 지지로 완전히 이렇게 쏠림 현상이 빚어졌을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꼽으라면 김혜경입니다. 김혜경이 가장 크고 김혜경 리스크가 가장 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후보 단일화 부분입니다.
김혜경 리스크가 가져다주는, 중도층에 가져다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혜경 리스크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김혜경 리스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예산을 횡령하고 공무원을 몸종처럼 활용한 것이죠. 이 김혜경 비리 의혹 부분이 결정타를 안겼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중도층들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왔거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이 이렇게 신뢰를 준 것은 후보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뭐 옥신각신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말 진솔하고 정말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을 접근을 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 부분, 여론조사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후보 단일화는 당연히 이루어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 단일화가 되겠느냐 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 지지가 쏠리는 이런 현상이 왔다. 김혜경 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두드러졌는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감과 진솔함을 주었다. 이 부분이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던 중도층에게 결정적으로 윤석열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적폐 수사라든지 뭐 구둣발이라든지 주술 논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은 줬지만 크게 충격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세론을 지켜가는 방법이다. 지켜가는 방법은 윤석열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을 정말 진솔하고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면서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많은 지지자들에게 유세하는 것, 연설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졌다.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것이고요. 그 소위 어퍼컷 세리머니 아닙니까? 지금 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어퍼컷 세리머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귀엽다, 신선하다, 뭐 또 해달라, 뭐 이렇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이렇게 신뢰를 주고 진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신선함으로 다가가고 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몇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해온 그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정치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한다는 것이고 선택은 윤석열 후보가 한다는 것입니다. 공은 윤석열 후보로 넘어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면 그럼 다른 방식이 뭔지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을 합산하는 수학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이 적확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손잡고 연대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이기도 하거니와 미래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말입니다. 과학기술 발전 이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자신이 국정을 맡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임자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야권의 유력한 향후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거니와 또 굉장히 국정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인재 풀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소야대가 벌어지는데 안정적인 국정 운영, 국정 개혁, 문재인 정권 심판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데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판단을 그대로 지킨다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줄 수 있는 배려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안철수 후보도 흔쾌히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대세론은 앞으로 20일 동안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고 계속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